네,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과연 청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4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 국민이 기다린 포토라인 메시지는 8초 29글자였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이 모두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지호 교수님,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포토라인 메시지 8초였습니다. 이른바 그 짧은 메시지에도 뭔가 좀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에서 나와서 삼성동으로 들어갈 때 메시지하고는 달라요. 근데 복장은 똑같았고요. 그렇죠. 복장은 똑같았고 메시지는 좀 달랐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걸 부정하는 듯한 검찰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언사는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송구스럽게 생각했다는 게 뭐 죄송스럽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것과 그냥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거. 근데 제 1차 담화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국민 여러분들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뭐 일을 할래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본인 그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워낙 짧은 메시지다 보니까 그 안에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여러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송구하다가 죄송하다랑은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송구하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것에 조금 더 그 겸양했는 말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다만 지난번 그 3월 12일 날 그 청와대에서 나올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앞에 성원해 주신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는 관계없이 모든 국민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는 점에서 어떤 약간 어떤 수식어가 달라졌다라고 메시지 대상이 좀 넓어진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런 취지는 있는데 송구하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없이 그냥 송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송구함에 진정성이 있느냐 이와 같은 어떤 그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형사 사건의 엄중함을 그 전직 대통령조차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무거움으로 저는 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 뇌물죄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결국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진술 자체가 형사적인 어떤 책임으로 돌아올 때 그런 묵직함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많은 준비를 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했던 것이 29단어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상황이 자택으로 돌아간 날과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쳤습니다. 일단 입고 있는 옷이 같은 옷이었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좀 데자뷰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저는 180도 달라진 박근혜 전 예. 대통령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어떤 게 내리고 달라졌을까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메시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실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전면 부인에 굉장히 강경한 그런 그 대응 기조가 줄을 이뤘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은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는 그 표현이 그 얘기를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 그냥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그 정도 이야기만 하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어찌됐건 사과의 발언을 내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뭐 표정이라든가 또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모르겠어요. 복장은 그렇게 전투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말 톤이라든가 또 이 표정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많이 협조적으로 지금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의 박근혜 전 예.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어쩌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발언이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일부에서 관측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가능성도 일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백을 호소하는 그런 결백을 얘기예요. 호소하거나 예. 아니면 좀 지지 세력을 향해서 뭔가 강한 메시지를 이제 주거나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그런데 그런 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본다면 전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톤 다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예.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국민에게 송구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 이야기는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모든 피의자들이 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고 앞서 우리 신지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송구라는 단어는 1차 담화와 2차 담화에도 송구라는 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담화에 보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리고 특검 수사까지 자기가 기꺼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예. 맥락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송구하고 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그 자체는 일종의 검찰의 수사에 받는 일종의 통과 의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묵언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예. 꼭 그 말을 해서 이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말을 아낌으로써 상당히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죄의 유무죄 그리고 또 이 형량의 경중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어진 자신에게 혐의가 전부 다 엮였고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정치적 박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호한 결기로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신 의원님, 감색 코트 입은 거에 대해서 뭐 여러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입을 옷이 저것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면서 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 전투복이기 때문에 검찰에 상당히 좀 결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전투복이 되려면요, 예. 그 군용 카키색을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 오늘 그 색깔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검찰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 그 언어의 그 이제 신중성을 굉장히 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청와대에서 그 퇴거하던 날. 그때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사실상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불복으로 해석되는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메시지는 달라졌는데 패션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메시지가 좀 이게 뭔가 이제 바뀐 거냐, 본질적으로 바뀐 거냐, 예. 아니면 그냥 이 표현을 절제한 거냐라고 봤을 때 예. 패션이 똑같다는 점에서 그 사실상 그때 그 어떤 심정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생 최대 전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 최대 전투에 나올 때는 전투복 모드로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저는 옷 자체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여성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의전과 이런 데서는 여성은 핸드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살짝 이번 오늘 보면은 핸드백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그와 같은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나는 이 모든 사실에 피사실에 대해서 집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조사를 우리가 의뢰인과 하다 보면은 뭐든 많이 들고 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 준비를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아니하고 이른바 전투복 모드 했다는 점에서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결심을 하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조사실 화면 좀 구성해 본 게 있는데 화면이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죠. 오늘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호칭을 쓰면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대통령께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사님께서 이렇게 호칭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예.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저렇게 뭐 이렇게 존칭 비슷한 그 용어를 쓰진 않죠. 그런데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이제 썼단 말입니다.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랬다고 하고 그 관례에 따라서 이제 한 건데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일단 조사는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금 예의를 최대한 갖추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항하고 항거하는 그런 그 투쟁적인 모습보다는 예. 역시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국면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하고 유리하다라는 기조하에서 검사에 대해서도 검사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 측에서도 아무래도 태극기 촛불 여론이 좀 양분돼 있다 보니까 이 두 부분을 좀 배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예.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이 국민들의 그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자체를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된다면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쓰긴 하지만 진술조서에는 피의자라고 또 당기니까요. 뭐 결국 형식적인 문제지 실질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예.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하루 시간대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검찰에 도착하자마자 10분 티타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티타임은 저희가 뭐 추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떤 얘기 하나요? 티타임을 가진다는 것은 예. 사실 실무적으로 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노승일 1 그 차장이 13층에 있는데 예. 직접 10층까지 내려와서 아마 티타임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그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만 손님 오면 당연히 우리가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듯이 예. 최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했는 것을 후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긴장을 좀 누그리고 오늘 그 전체적인 그 수사에 대해서 어떤 개요라든가 그 취지를 조금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얘기하셨듯이 호칭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사가 오늘의 성격이 수사가 어떤 그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수사이냐 아니면은 사실을 그냥 한번 확인하려는 하는 수사이냐 그런 점을 규정을 한다라고 보는데요. 그 대통령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강력한 예. 추궁을 해서 자백을 받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최후의 어떤 수사의 완결성을 예. 확인하려고 하는 수사에 조금 더 방점이 있지 않느냐. 예. 한마디로 그 기싸움을 통한 자백보다는 대통령으로부터의 어떤 임의적 진술을 받아내는 데 조금 더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승원 검사가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티타임 때는 우리가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을 했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는 대통령께서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직 예. 대통령으로서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 건데 예. 저렇게 호칭하는 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별도로 다르게 호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거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쓸데없는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검찰은. 그리고 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 견적이 나와 있고 그대로 그렇게 가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영상 녹화 부동의한 거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고 뭐 한 거라든가 등등. 그러니까 최대한 유연하게 그런 의전이라든가 호칭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굳이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예. 검찰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오늘 뭐 점심과 저녁 메뉴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심은 도시락 예. 이제 준비를 해 왔다 그러죠. 경호실에서 아마 준비를 한 것 같고, 물론 이제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샌드위치와 뭐 유부초밥과 뭐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있는 예. 그런 이제 점심을 드셨다 그러고, 저녁은 조금 가벼운 걸 드셨다 그래요. 이제 죽을 드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 역시 이제 외부에서 반입을 해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하신 것 같고. 예. 그, 앞서 네. 검찰에 소환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이런 메뉴였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6시간 조사받았는데 자택서 싸온 일식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고, 그리고 저녁 메뉴는 죽이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점심은 차 안에서 김밥, 그리고 저녁은 인근 식당에서 시킨 특곰탕이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곰탕도 그냥 보통 곰탕이 예. 아니고 특곰탕을 드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각자의 식성에 따라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건데, 예. 사실은 장시간 조사를 받다 보면 누구라도 좀 입맛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저녁 메뉴는 조금 가벼운 메뉴를 드시는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외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위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예. 있는 그런 그 메뉴를 드셨네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상시 그 아마 식사 습관에 준해서 식사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네. 보통 이런 메뉴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결국 예.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서 예. 본인이 어떤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전직 대통령도 그와 같은 것을 그 논란이 입에 입방에 오르지만 예. 지난번 특검 때 이재용 그 부회장 같은 경우에 예. 짜장면을 시켰다는 그렇죠. 점이 굉장히 또 한간의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결국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도 마찬가지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검찰청사 앞에는 이른바 최순실 씨가 곰탕을 먹었다 해서 최순실 곰탕으로 불리는 메뉴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의 조사다 보니까 이런 메뉴 하나하나까지 좀 관심을 받는 거겠죠. 그렇죠. 예.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검찰에 출두하기 전부터 동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모든 것들이 지금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좀 까다롭다. 그 대통령이 계실 때 뭐 다른 지방 행사 같은 데 가면 뭐 병기를 교체했느니 예. 많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성격, 그리고 하나의 그 행동에 어떻게 검찰이 제대로 그러니까 그 좀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지금 파면되고 난 뒤에 또 그럼 그런 행동을 계속 고수할 것이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국민들이 이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근데 오늘 그 식사를 한 거 중에 하나를 본다고 한다면 좀 특이한 부분이, 그동안에 그 청와대 내에서 조리장의 증언에 하면 혼밥을 드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뭐 점심도 혼자 드신 거 아니냐는 추측이 예. 난무했습니다만, 뭐 경호관들하고 그리고 변호사들하고 예. 같이 식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를 오고 나서는 조금 스타일이 좀 바뀌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예. 듭니다. 예, 박 전 대통령하고 오늘 점심을 같이 하셨다는 손범규 변호사, 오늘 YT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식사 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셨습니까? 예, 저 식사 같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식사 시간에. 여기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네. 계속 이렇게 있을 필요 있냐? 일이 바쁠 텐데 또 밖에 나가서 일도 보지.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검찰청사 들어갈 때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짧았거든요. 2문장 29자. 네. 그건 또 길면 또 긴 나름대로 또 일장 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짧으면 짧은 대로 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 뭐 아무 말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지금까지는 혹시 조사 횟수를 한 번으로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또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어떤 조율이나 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 조율이라는 거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지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뭘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언론이. 그건 대통령 신분일 때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네네. 지금 대통령이 아닌 분인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 현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면 그 저희가 조율하고 뭐고 할 그런 지금 계세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조율할 때냐, 네.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이제 보십니까? 현직 대통령이 예.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이 사실상 상실됐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조율이라는 거는 뭐 이제 예를 들면 검찰 조사를 받는 시점이라든가 예. 시간이라든가 횟수라든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물밑 조율을 한다라는데, 이미 우리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할 만한 처지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전 이 부분은 굉장히 솔직하게
손범규 변호사가 예.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검찰이 그 지난주에 통보할 때부터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준 게 그 사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통보를 하는데 너무 뭐 내일 모레 나오라 그러면 이게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검찰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소환 날짜를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건 변호인의 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실 지난번에 그 날을 잡을 때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이 검찰에 물었더니만 이제는 협의할 것이 아니고 통보한다 이렇게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바쁠 텐데 나가보지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돼서 긴급 체포할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뭐 완전히 예. 없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 이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면은 우리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이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변호인 입장에서는 지금 밤이 늦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 또한 어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손범규 변호사가 사실은 검찰 소환 전에 박 전 대통령이 뭔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더 많이 기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율이 이제 좀 안 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 최종적으로 좀 의사결정을 하긴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에 한 얘기는 어찌됐건 검찰 출두에 즈음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뜻하는 경우에는 뭐였냐? 그러니까 예. 역시 그러면 검찰청사로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자택 앞에서 뭔가 메시지를 내놓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관측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절차를 안 밟은 거죠. 그러니까 즈음이 아니고 다 검찰에 출두해서 그것도 짧게 한마디 하고 이제 들어가신 이제 그런 건데 예. 아마 내부적으로 약간 뭐 얘기들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변호인들의 이제 조언 예. 그것도 좀 많이 반영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 기조가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손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사실은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은 그러니까 검찰 소환 조사가 오늘 하루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또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인지 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 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지금 뭐 본인들이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예. 그러니까 검찰 쪽하고 그렇게 뭐 조율을 하고 이런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손범규 변호사가 어젯밤에 SNS에 잠이 잘 안 온다 하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동로마 제국 비잔틴 성벽은 막강화력 대포가 나오기 전까지 1500년 동안 무너지질 않았다. 내부에 배신이 있었다면 며칠 못 가서 무너졌으리라. 한술 더 떠서 적에게 성문을 열어준 군인이 자기네 군대 지휘관에게 성을 빼앗긴 책임을 돌린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글인 것 같은데 네. 잘 해석은 안 됩니다. 신조 의원께서 해석을 좀 해주시죠. 근데요, 그 예. 해석이 좀 두 가지인데 그럼 예. 저기서 내부의 배신이 누가 무슨 배신을 한 거냐? 예. 이를테면 이제 그 최순실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예. 고용태라는 사람이 이 배신을 해가지고 뭐 그런 걸 뭐 태블릿 피스 이런 거를 뭐 언론사에 넘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의미로 보일 수도 있고요. 예. 또 뭐 읽기에 따라서는 탄핵에 찬성한 게 예. 그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탄핵에 찬성했던 그 의원들 지금 뭐 바른정당으로도 예. 가 있고 이른바 뭐 비박 의원들 예, 말하는 그다음에 건가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 내에도 한 30명 남아 있고 예. 그러니까 그게 성문을 열어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결국 그 내부의 배신 때문에 이제 무너진 거다. 예, 뭐 박 전 대통령의 그 뭐 본질적인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다. 예. 뭐 그런 해석이죠. 그 손범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다니면서 ROTC 장교를 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전쟁사 같은 예. 경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전 같은 경우에도 예. 촛불 상당히 같은 경우에 전투적이세요. 예. 길어진다고 하면 뭐 병참선 연장의 법칙 예. 그런 어려운 말씀도 쓰셨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전사에 있었던 그와 유사한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성벽이 무너졌다. 결국은 내부에서 문을 열어준 사람. 정치권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 새누리당을에서 이제 탄핵에 찬성했는 사람을 얘기를 할 것이고 결국 법적인 의미로 했을 때는 증거를 가져다 준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결국 그 새누리당이 무너졌지만 그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나름대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글쎄요.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까지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도 스모킹 건이 될 것은 역시 뭐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업무 일지라든가 또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 그 뭐 녹취록 내용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여전히 추가로 입을 열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최순실 씨 역시 마찬가지고 최순실 씨도 지금 탄핵 이후에 약간 심정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좀 의외의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이제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경고의 메시지를 좀 보내는 게 아닐까. 예.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문을 열어준 군인이 자기네 군대 지휘관에게 성을 빼앗긴 책임을 돌린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 이 대목이 상당히 좀 의미를 담아서 쓴 글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아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과 관련해서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쓴 책이 있습니다. 술탄과 항제라는 책에 보면 메호메트 2세가 투르크의 메호메트 2세가 그 비잔틴을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비잔틴을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할 때 새로운 발상을 합니다. 예. 그 배를 새로 산을 깎아서 도로를 해서 그걸 끄집어 올려서 뒤에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거든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이 역사적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내부의 배신자 아까 우리 신지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정치적인 이 그 연대를 구축해왔던 정치 예. 세력들이 이 탄핵 국면에서의 그런 배신 자체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예. 그러한 현실을 갖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같은 한당을 했던 비박계에 대한 예. 하나의 그 정치적 이런 좀 이런 엄포 내지는 그런 비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식으로 예. 해석이 되는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 자리에 한번 모셔가지고요 인터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언제 한번 네. 기회가 되면 손범규 변호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가 얘기했다는 거는 박 전 대통령을 뭐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내용이 좀 내포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그리고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그거는 국가의 올바른 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참사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그 미래를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또 구술했다고 또 한참 무슨 수술을 했다고 또 그래갖고 한참 또 이렇게 지금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하다가 또 아니면 말고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근데 이제 그날은 마침 이제 일정이 없어서 제 업무 공간이 이제 관저였는데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 예. 하여튼 뭔가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은 갖고 있어요. 엮였다. 기획 세력이 있다. 네. 이런 기조의 내용이 오늘 네. 검찰 조사에서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표현에 약간의 뭐 표현을 순화시킬 수는 있지만 예.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예.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만의 정신 세계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어떤 그러니까 건가요? 이 죄의식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걸 감추면서 그거를 감추고 부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아예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자기 최면 같은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버지 그 선친부터 시작해갖고 그 집안과 본인 자체를 곧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공사에 대한 구분도 우리 이제 보통 평범한 상식적인 판단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다 그럴 거예요. 이게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전문 형사 그 무슨 용어로 범죄의 의도, 범의. 예. 그러니까 전혀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예. 식으로 하고 그 또 이제 최순실 씨에게 상당 부분을 예. 뭐 개인적인 비리, 부패 이런 거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서 벌어진 그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 예.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3가지 혐의, 뭐 그래픽 한 판에 담기 힘들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나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뇌물도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예.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출연했는 그것이 예. 이른바 제3자 뇌물 공여. 예. 그렇고 정유라 씨를 비롯해서 최순실 씨의 그 독일에 있는 회사 이른바 비데코리아에서 또 삼성이 돈을 주게 된 그 예. 부분이 크게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한웅재 검사랑 이원석 검사가 그렇습니다. 나눠서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한웅재 검사가 예. 지금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조사했는 예. 내용이 예. 미르와 K스포츠단에 돈을 773억 내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뇌물 플러스 그 제3자 뇌물은 부당한 청탁이 있었느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이것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범위, 뇌물죄에서 있던 내가 뇌물을 받겠다거나 예. 어떤 부정한 청탁에 대한 고의가 없이 어떤 문화융성 그리고 체육계의 발전을 위한 것인 것이지 본인이 전혀 어떤 뇌물에 고의가 없었다. 뭐 본인 1월 1일의 말로는 예. 내 머릿속에 누구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예. 없었다는 그와 같은 어떤 고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씨 회사 내지는 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와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이고 삼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예. 최순실 씨의 관계를 알고 자기들이 미리 보험용으로 그와 같은 것을 했는 것이지 거기엔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으로 지금 예. 지금 언론 보도에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웅재 검사랑 이원석 검사가 그야말로 주포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공격이 강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을 보면은 이제 막강한 방패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경력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힘이 딸리지 않나 이런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화력이 예. 좀 달리는 거 예.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변호인단을 이제 사실은 좀 꽤 그 중량급들을 이제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쉬운 대로 현재의 팀으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 일대하고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고위공직자 출신들은 다 느낄 거예요. 현직과 현직이 아닐 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걸 뼈저리게 아마 느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어찌됐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최대한 이제 방어를 하는데 과거처럼 그러니까 지난번 그 탄핵 심판 때처럼 거물급이 나서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예. 그런데다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저는 한웅재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기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렇죠. 이 발언을 일기 했던 수사 검사죠. 특별수사본부부터 시작해서 특검 거쳐서 지금까지 계속 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이 공소 유지까지도 지금 이분이 지금 다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누구보다도 이걸 좀 다 꿰고 있다. 자, 근데 그렇게 꿰고 있는 분 앞에서 과연 변호인단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전문가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여러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해도 이 전모를 그려내기가 좀 어려운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공격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포기를 좀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에서 방어를 하는데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세 분이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세 분들은 전부 다 자신이 재직할 당시에 민정수석을 다 대동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민정수석이 지금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 또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을 이야기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지금 낯설 상황이 아닌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2명이 남아 있는데 그 2명들도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하는 부분에 직접 나서기를 아마 조금 꺼려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적당한 자신이 데리고 썼던 참모 최고의 법률 참모인 민정수석을 데리고 왔다면 가장 좋은 것이었지만 예.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고 한 상황에서 아마 나름대로 최선의 아마 변호인을 찾았던 것 같고요. 예. 뭐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사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이 뭐 죄의 유무, 그러니까 형량의 경중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제 이 검찰 수사에 좀 당당하게 맞선다는 그런 사세로 아마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예. 조그만 하나의 뭐 이런 혐의 부분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치열하게 다투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허실실 전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 조사실 재구성화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고 맞은편에 부장검사가 앉아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변호인이 옆에 바로 앉게 되나요? 아니면 좀 떨어져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실무상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보다 살짝 그 반걸음 정도 뒤에 있는 거는 사실 그 경우도 많습니다. 예.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지근거리 옆에서 그 보좌를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을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가 옆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이른바 입회라고 합니다. 입회는 예. 뭡니까? 당사자가 있는데 옆에서 지켜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뭐냐고 하면 그건 입회가 아니고 나는 수사 참여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서 상당 부분 어떤 철학이 다른데 예.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권을 어떤 피의자의 변호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반발 뒤에 있느냐, 나는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옆에 있고 하나하나 진술에 대해서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예. 실무적으로는 아직 미국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사안에 따라서 어떤 질문을 하는 가운데 곤란한 경우가 있으면은 오늘 지금 1001호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검사에게 어떤 양해를 구하고 1002호 휴게실에 가서 예. 내부적인 좀 협의를 해서 다시 그 조사에 앉는 그런 케이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원석 부장검사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귀가 임박했다 이런 속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태섭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 맡은 부장검사가 특검 가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사람들이다. 여러모로 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정치권에서는요, 저는 그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 그걸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고요. 근데 예. 제 생각에는 검찰이 이걸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 법적 형평성을 따져야 되는데 뇌물 그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된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예. 그러면 검찰이 가장 검찰 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에 달고 사는 그 표현이 뭡니까? 법과 원칙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불구속을 하게 되면은 이건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과 원칙, 법적 형평성을 무시하고 그 정무적 판단을 우선시했다. 그러니까 이런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예. 검찰은 말이에요. 지금 또 이런 게 있어요. 검찰 개혁 문제, 공수처 신설 문제 등등 하니까 예. 여기서 원칙적 입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영장 청구 같은 경우에는 혐의 자체뿐만 아니고 어떤 다 혐의가 인정되고 어떤 그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 최후의 구속소의 필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그 정무적 판단조차도 검찰의 몫이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주인 검사는 바로 나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예. 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까 당신들 믿고 수사를 해라.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힘을 실어준 것이란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영장 청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검찰 일기 특수본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한웅재 부장검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곱하기 2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그만큼 혐의가 더 붙었을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규명이 됐단 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를 안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사실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한 과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금 사법조 예비 심사 단계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그때 발부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그 범죄 자체가 예. 충분히 법원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네. 조사가 지금 11시 16분을 지나고 있는데 밤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을 바라보는 옛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주제어 보시죠.
만물 사건을 열심히 수사해서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이 임무이기도 하지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검찰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진실을 제대로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갖춰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아침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두한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별별 장면들이 머리를 겹치면서 가슴이 참 쓰렸습니다. 인간 박근혜에 대한 저의 마음은 이렇게 쓰립니다. 풀은 바람이 불면 누워요. 그런데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지가 누워요. 지금 검찰이 눈치 보고 있는 것은 딱 한 군데일 겁니다. 그 사람이 구속하라면 구속할 것이고 그 사람이 불구속하라면 불구속할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네, 엇갈린 시선을 저희가 모아서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예. 오늘은 탈박도, 이른바 비박도, 네. 가슴이 쓰린 날인가 봅니다. 이제 가슴이 예. 쓰린데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예. 이제 유승민 예. 의원이 이제 대구가 지역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요 바른정당으로 이제 분과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지역 기반으로 삼고 싶은 TK 정서와 예. 신보수, 새로운 보수, 진짜 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 사이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갈짓자 예. 그 행보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해서 보수가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봐요. 네. 1차 분열은 탄핵에 찬성하는 보수와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로 이렇게 갈렸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가 태극기 집회로 모였는데 예. 이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쉽더라도 그 결정을 수용하자는 태극기들과 네. 그 불복하자는 또 태극기들과 태극기도 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바른정당의 최대 문제점은 탄핵에 찬성하는 보수를 확실한 자기 식구로 기반으로 그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실패하고 또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TK 정서도 아우르려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놓쳐버리는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의 이제 가슴이 쓰리다 그러는데 예. 본인의 지지율이라든가 바른정당의 지지율에는 이런 발언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풀은 원래 바람이 불면 눕는데 요즘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자기가 알아서 눕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모래시계 그렇습니다. 검사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예. 그 얼마 전 지난주에 그 민주당의 강창일 그 의원이 그 외교 1차관을 상대로 했는 얘기가 딱 언뜻 떠올랐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외교부 그 현재의 어떤 사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빨리 멈춰라라고 예. 하면서 뭐라고 붙였냐면은 검찰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외교부는 외교 정책이 이렇게 계속 그 밀고 나가느냐 그 부분이 완전히 그 오버랩 됩니다. 예. 결국 바람이 불기도 전에 예. 알아서 어떤 줄을 서느냐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얘기하는 딱 한 군데는 뭐 어디입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예.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민주당의 예. 1번 어떤 그 1등을 예. 달리고 있는 후보일 가능성이 예.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이종훈 평론가가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지금 예.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에서 예. 결국 이제 그 입맛에 맞춰 수사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검찰이 지금 그렇다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그랬다, 물론 전혀 정치적 고려라고 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검찰 지도부는 분명히 그 고민을 할 겁니다. 하긴 하겠으나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잘 판단 내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정말로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보기엔 어찌됐건 뭐 정권이 어느 쪽으로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예.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할 가능성이 좀 예. 높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죠. 그리고 뭐 검찰총장께서도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과 예. 원칙에 따라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당분간.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건 아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검찰이 예. 그 홍준표 경남지사한테 뭐 이쪽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욕적인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정도로 상당히 신뢰를 잃어버린 건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검찰이 나름대로 지금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갖고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예. 이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이 비난하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그리고 또 뭐 딱 그 누구와 구속하라면 구속할 것이다는 그런 발언 자체는 만약 본인이 그럼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보고 그러면 누구 특정 사람한테 구속하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와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뭐 아무리 뭐 그 지지율에서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예. 검찰이 그렇게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개연성 갖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상대에 앉아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예. 저는 뭐 그렇게 페어플레이답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예. 홍준표 지사가 오늘은 무너진 담벼락을 그만 쳐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너진 담벼락을 보고 예석해야 할 필요 없다.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튼튼하고 든든한 새로운 담벼락을 찾으면 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이제 박근혜 당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번 자유한국당이 대선에 임하는 가장 첫째 전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친박이라는 게 어느 개파라기보다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정의 지지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개파라고 하려면 문재인 전 의원을 지지하는 친노처럼 좌파로 무장된 좌파의 이념으로 무장된 그런 이념 집단이어야지 개파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박이라는 그 용어 쓰는 것도 이제는 옳지 않은 것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 의원님, 예. 친박과 친노는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뭐랄까 그 자기들끼리 배타적으로 똘똘 예. 뭉치고 그 상대편을 막 그냥 좀 안 될 때는 그냥 완력으로 제압시키고 막 예. 공천 학살시키고 그런 점에서 비슷한데 그래도 친노의 시작은요. 예. 어떤 저 배고픈 가치 집단에서 시작했는데 예. 그게 좀 변질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념 집단이라는 예. 표현인데 근데 친박은 그거에 비해서는 이념과 가치가 아니라 박근혜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슨 그 서로 챙겨주고 공천 같은 거 챙겨주고 무슨 자리 주고 예. 하는 배고픈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이익 집단이지 않았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차별을 예. 얘기하는데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은 굉장히 파벌이라는 게 맞고요. 근데 문제는 무너진 담벼락 더 이상 쳐다보지 마라. 새로운 담벼락 만들자. 예. 그 무너진 담벼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새로운 담벼락은 홍준표 나지. 예. 나 좀 박근혜 고만 좀 쳐다보고 이제 나 좀 예. 쳐다봐 줘 이 얘긴데 네. 저 홍준표 지사의 저런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요. 예. 이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무대에서 퇴장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모든 언론이 서초동으로 그게 다 집중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제 오늘 밤에 또 나오고 그럼 뭐 요번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 그다음에 다음 주에 그 영장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 그 결과 여부 예. 그리고 그때 또 그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서 또 무슨 한마디를 할지 예. 계속해서 박근혜 뉴스로 쭉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무슨 매듭이 지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출발이 안 되는 게 예. 지금 한국 보수의 최대의 예. 딜레마예요. 담벼락 세울 새가 없군요, 지금. 근데 예. 이제 홍 지사가 참 영리하죠. 저런 예. 발언을 이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의도된 발언 아닙니까? 이제 개파 청산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친홍파 다 친박 그만두시고 오늘부터 다 친홍파로 옮기세요. 내 밑에 다 줄 서세요 하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예. 자, 이제 그 얘기인데 과연 저게 이제 얼마나 먹힐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의 좀 완충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일부 물론 이제 그 홍준표 지사 지지로 돌아선 예. 보수 세력도 있지만 특히 친박 세력 중에 일부도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지금 본인 쪽으로 다 안 넘어왔단 말이죠. 그게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넘어오세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신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당분간은 조금 이런 그 기간을 좀 더 거쳐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탄핵의 그 어떤 뭐 충격이랄까 그것으로부터는 완전히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예. 대선 국면으로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지금 네. 지지율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가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네. 황교안 대행 지지율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 이런 그렇죠. 분석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홍준표 지사가 지금 뭐 대권 도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율, 곧 아마 2자릿수까지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등에 쏠렸던 이 그 지지층들의 표심이 예. 홍준표 지사를 아마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금 그 경남지사가 예. 지금 당내에서 지금 그렇게 새로운 뭐 담벼락을 이야기하면서 그 과거의 그 담벼락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 결국 지금 그 그래프에도 보입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당내 경선에서 대항마는 일종의 김진태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진태 의원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박근혜 지우기를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선 자체는 박근혜 지키기냐 박근혜 지우기냐의 싸움이죠. 또 좀 더 단순하게 본다고 한다면 홍준표 지사가 지금 당장 넘어야 될 벽은 바로 박근혜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이 지금 담벼락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차별화된 전략을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 경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문재인 캠프와 안희정 캠프 설전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치 구단이죠.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러면 합종 연행이나 단일화를 통해 연대를 통한 단일화 이런 부분은 없을 걸로 보시는지요? 그러한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삼성동에 건재한 이상 어떤 경우에도 합쳐지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1차에서 끝날까요? 저는 처음에는 1차에서 끝날 것으로 보았는데 네. 의외로 안희정 태풍이 네. 상당히 강하게 불어와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요즘은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는 자꾸 이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네요. 박 전 대표가 원래 안희정 지사, 그러니까 안풍은 금방 끝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아진 건 예. 사실이죠. 아시다시피 오늘 6시까지 했죠. 거의 200만을 돌파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예. 그 중에서는 상당 부분 중도 우파까지도 지금 포함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내 경선은 조직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그 민주당 지지층을 봤을 때는 예. 여전히 문재인 그 전 대표가 과반수 내지는 2배 내지는 3배 가까이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분명히 문 후보가 1차에서 내일 끝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이 넘었다는 것은 이른바 양질 전화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뚜껑은 끝까지 열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예측이 됩니다. 민주당 선거인단 대상 지지율을 보면 아직도 문재인 전 대표랑 안희정 지사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다. 네. 안희정 지사가 꾸준히 따라붙어서 결국은 역전할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안희정 캠프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제 214만 명 굉장히 5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숫자고 흥행에는 일단 성공했는데 예. 지금 오늘 나오는 뉴스가 친문 대학 교수들 해가지고 학생들 다 동원해갖고 거기에 선거인단으로 등록시켰다 그런 건데 이 선거인단 등록도요 자발적인 등록이 있고 예. 조직적인 노력에 의한 것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조직력으로 따지면은 사실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이제 필적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선거인단 등록 정도의 적극적 행위를 하려면은 그래도 민주당 성향 이거나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이런 사람이어야지 예. 그 수고를 감수를 하는데 예. 아무래도 그런 쪽은 좀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이 좀 많기 때문에 예. 일반 여론조사의 결과랑 선거인단만 민주당 선거인단만 했을 때는 민주당 선거인단만 놓고 하는 게 문재인 전 대표에게 예.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네거티브 자제하자, 굉장히 좀 품격 있는 선거하자라고 하는데 항상 치고 나가다가 멈추고 이른바 칼을 뽑다가 집어넣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그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예.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는
후보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 유권자들이 회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결정적인 대목에서 물러서고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선한의지 발언 때도 마찬가지. 굉장히 예. 빠른 속도로 그 수습을 한다라고 한 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투 의지가 좀 이렇게 약간 약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요인 때문에 사실은 이 추가 반등에 지금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그런 상태에서 어찌됐건 그 당내에서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을 압도적으로 좀 추월해 가기는 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 생각도 사실은 뭐 의외로 좀 싱겁게 게임이 끝날 수도 예. 있는 상황으로 좀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차 됩니다. 교수님께 이걸 좀 여쭤볼게요. 예. 문 캠프, 안 캠프 지금 본선 경쟁력이 우리가 더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나오는 그 수치를 보면 뭐 양자 대결이 됐을 때 뭐 지금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가 공이 다 지금 타 후보를 예. 완벽하게 이긴 걸로 나옵니다만, 어떤 조사에 보면 오히려 안희정 후보의 경쟁력이 더 높게 나오는 사실도 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되든 간에 아마 뭐 본선에서 이 지금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바로 이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안희정 후보의 선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렇게 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일단 이런 현상 자체를 좀 흔들어 보자는 예.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되더라도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될 가능성이 예. 지금 높은 것이 지금 객관적인 지표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최진영 변호사께 검찰 조사 관련 얘기에서 좀 여쭤볼게요. 오늘 자정 전에 끝날 것 같다는 얘기가 이제 검찰 측의 설명이었는데 지금 11시 반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귀가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보도를 보면은 그 노승권 1차장이 조사가 끝나면은 기자들한테 문자로 알려준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문자가 나갔다라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그 자정까지는 끝낸다는 취지로 지금 얘기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수사에 막바지가 있을 수 있고 예. 다만 끝났다고 해서 바로 가느냐. 오늘 종일 했는 거라고 하면은 조서가 수십 장 될 겁니다. 예. 그거를 일일이 꼼꼼히 지금 봅니다. 그 보기 전에 5달차 있는지 그거를 검사들이 먼저 봅니다. 그런 다음에 넘기기 때문에 결국 오늘 네. 빠르다고 해도 한 2-3시 그때쯤이나 갈 것 같은데요. 조사가 자정 넘어 이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자정 넘어 조사를 할 때는 뭐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인권에 관한 그 수사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은 12시가 넘을 때는 본인의 그 승낙을 받아야 되고 예. 현재 말씀하신 그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귀가할 때까지는 예. 훨씬 더 늦은 새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